할 경우가 좀 있었을 거야. 가가 있고 지금 나가 있잖아. 그지? 가는 지금 앞에가 키니까 부교감이고 나는 지금 앞에가 짧으니까 신경놀이 짧으니까 교감이잖아. 뭐가 부교감이고 뭐가 교감인지는 알겠어. 그지? 그러면 교감의 스위치를 키면 호흡 운동이 빨라진댔지. 그 다음에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소화분비는 억제가 된 형태라면 부교감의 스위치가 켜지면 호흡이 억제돼. 천천히 calm down. 그지? 그지? 자, 그리고 심장박동도 더디 뛸 거고 소화분비는 과하게 소화는 잘 될 거고 부교감이 이완된 상태니까 릴렉스된 상태니까. 그러면 호흡 운동이 좀 억제된 형태라고 한다면 바깥으로부터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게끔 하는 기관지가 자 좌우 기관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코, 기관 하나 있는 게 기관이야. 그리고 좌우로 나눠진 게 기관지야. 정확한 명칭은 여기가 기관지고, 그리고 양 끝에 세 기관지라고 해서 더 가느다란 작은 기관지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 폐포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얘를 감싸고 있는 게 폐고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기관지가 수축하게 되면 공기들이 더 적게 드나들겠지. 기관지가 수축하게 되면. 그치? 그래서 호흡이 억제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기관지 수축이다. 네, 호흡이 억제되는 흐름 플로우로 가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기억 보기가, 그지? 기관지가 수축되는 형태. 기관지가 수축되게 되면 호흡이 억제되는 거야. 언제 호흡을 억제시켜? 어떠한 자율신경계가 이제 막 기능을 많이 했을 때, 부교감 신경계가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호흡이 억제가 된다. 됐죠?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시고, 그러면 8번은 이제 괜찮죠? 8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저도 짧고 굵게 한번 이제 시간을 드리고 거의 항상성 유지에 우리 메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수트 74쪽 당연히 74쪽의 메인은 항상성 유지시키게끔 해주는 호르몬들 하나하나의 기능이 다 외워진 숙지가 된 상태에서 혈당이 높을 때 어떻게 되고 혈당이 낮을 때 어떻게 되고 체온이 높거나 낮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지? 체액의 농도가 높거나 낮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크게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큰 여러 호르몬들과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해주는 건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 근데 항상성 유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많이 접근해서 물어봐. 체온 조절, 그죠? 또는 삼투압 조절, 그지? 혈당량 조절. 여러 호르몬의 각각의 기능과 한꺼번에 작동된 형태들을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되겠잖아. 그지? 그러면 전반적으로 호르몬의 특성 72쪽에 있는 거 빨리빨리 후딱 하고 호르몬의 종류 외울 시간 드릴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항상성 유지 측면 한번 본 다음에 쪽지 시험 보고 문제를 살짝 풀어보는 방향을 할게요. 일단 이제 복습 시간이겠죠? 설명은 처음 설명한다 하기엔 그러니까 일단 호르몬의 전체적인 특성 항상 많이 나오나? 필요할 때만 걔를 나오게끔 해서 항상 많이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죠. 아주 소량으로 수치가 딱 켜졌을 때 그 특정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그 내분비샘에서 그죠? 미량으로 만들어져서 그죠?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표적기관, 정해진 표적기관에 가서만 기능을 수행하죠. 그죠? 그 표적기관까지 갈 때까지 어디를 타고 가? 피 타고 가, 피, 혈액. 그지? 내분비샘을 감싸고 있는 혈관을 따라 혈관을 통해 그지?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이 수행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내분비샘하고 외분비샘은 뭐가 달라요? 그죠? 거기 그림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덕트가 따고 있어. 덕트. 우리 몸 바깥으로 이어져 있는 이제 바깥 공간들이 따로 있어. 여기 지금 여기가 위라고 하는 외부 공간이야. 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와. 단백질. 음식물에 들어있는 단백질.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을 아주 잘라야 되잖아. 소화시키게끔. 그러면 그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소화 요소가 어디서? 예. 그지? 이 위를 구성하는 위샘에서, 그죠? 이거 위샘이야. 위 속에 있는 위샘을 만들기 위함이고 위샘에서 여러 세포들이 있으면 위액을 만들어주게 하는 세포, 오케이? 위액을 만들어주게 하는 세포 또는 이렇게 펩신을 만들게 하는 세포 막 여러 개 있다고요.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여기 안에 모여 있다가
여기 안에 모여있다가 특정 공간에 모여있다가 단백질이 들어와 그러면 아유 내가 가서 기능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소화효소들이 여기서 가서 잘라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특정 분비관에 모여있다가 나와서 기능을 해주는 거야. 분비가 돼서. 오케이? 혈관 있어 없어? 없어. 지금 외분비샘은 혈관이 없어. 혈관이 없고 걔네들 감싸는 혈관 없고 그냥 그 특정 공간에 모여졌다가 뿅 나와서 기능하는 거야. 오케이? 특정 분비관에 모여있다가 뿅 나와서 우리 몸 바깥 공간에서 기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왜야? 선생님 소화샘인데 우리 몸 바깥이에요? 바깥이에요. 우리는 두루마 레바장제 심지어 똑같아요. 관통되어 있어요. 그지? 관통되어서 지나가는 동안 소장에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지? 양분이 흡수가 돼서 들어와서 기능하는 거고 안 들어오고 그냥 대장으로 뿅 나가면 다음날 모닝똥으로 나가는 거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분비샘 뭐뭐 있어? 땀샘 또 소화샘 이자에 그죠? 이자관 그죠? 그지? 침샘 위샘 이자샘 소장샘 그죠? 이런 거 다 소장샘 다 뭐야? 소화샘 그죠? 또 눈물 빗땀 눈물 진땀 눈물 그죠? 눈물샘 다 우리 몸 바깥 공간 나가는 거. 젖샘도 우리 몸 바깥 공간 나가는 거. 젖이라고 하는 요소가 모여져 있다가 젖샘이라고 하는 외분비관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내분비샘은 걔를 감싸고 있는 이렇게 세포 덩어리 내분비샘 조직이 있어요. 걔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를 타고서 운만에서 작동이 되는 거지. 흘러가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량. 필요할 때만 거기서 쫙 만들어져. 근데 그게 조절되지. 자, 필요할 때만 쫙 만들어졌어. 근데 그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돼서 야 이제 너 그만 필요하니까 그만 나와 라고 명령을 해. 그런 각각의 모든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조절되는 거냐? 음성 피드백 조절로 됩니다. 음성 피드백 있고 양성 피드백 있는 피드백 조절. 그게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과 관련된 제가 통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74쪽일 것 같아요. 항상성하면서 항상성 유지의 원리 음성 피드백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의 분비량 조절은 그러니까 그게 기량적으로 작용해주는 인슐린 글루카곤이든 인슐린에 대한 내가 더 많이 나올 것인가 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 보고는 항상 상부에 보고돼서 내가 이만큼 잘 기능을 했는데 나 어떻게 해요? 너 이제 그만 나와. 너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나와. 이렇게. 그치? 결과값이 가장 상부에 보고돼서 촉진이 필요하면 촉진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면 더 나오게끔 해주는 형태. 그치? 결과값이 상부에 보고돼서 가장 보고되어 전체 흐름이 조절되는 거. 그걸 우리 음성 피드백 조절을 한다고. 많으면 줄어들게 해, 부족하면 더 나오게 해주는 게 음성 피드백이고 양성 피드백도 있죠. 어떤 특정 호르몬은 야 10 나왔어? 택도 없어 100 나와. 야 100 나왔어? 야 택도 없어 만 나왔어 1억 나와. 이렇게 해주는 거. 그치?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줄게. 대부분의 호르몬 다 이렇게 조절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죠. 이거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와 관련 있는 거냐? 자, 체온 조절과 관련 있는 티록신 분비. 티록신의 분비는 티록신의 분비는 자, 대표적인 저 음성 피드백의 조절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티록신은 어디서 만들어져? 어떤 내분비세요? 기억나요? 유아스치.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자, 아무튼 융합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줄게 이따가. 아무튼 미량으로 조절되고요. 그 음성 피드백 조절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계속 나와. 과다증, 그죠? 야, 너 나와달라 했는데 왜 부족해? 결핍증 이런 증상이 있겠죠. 그죠? 표적기관에 와서 기능 수행하는데 표적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호르몬이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얘를 만들어주는 곳은 내분비샘이고 그 특정 호르몬이 기능해줘야 될 또 다른 표적기관인데 그 표적기관은 뾰족한 형태의 뭐야? 그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어.
둥글둥글둥글한 형태의 수용체는 안 갖고 있어. 이렇게 된 건 없어. 그러니 A라는 건 둥글둥글한데 B라고 하는 건 뾰족뾰족한데 B라는 호르몬만 뾰족뾰족한 이만 들어가서 기능하는 거지. 그치? 특정 호르몬과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수용체가 있는 그 특정 호르몬의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그 호르몬이 거기에 가서 기능하는 거. 이게 B라는 호르몬의 뭐야? 표적 기관이겠지. 근데 그 호르몬도 진짜 그 효소랑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해. 왜? 우리 몸에서 대부분 다 어떤 정해져 있는 짝꿍들하고 어떤 화학 반응을 일어나는 게 입체적인 구조와 서로 소통하는 형태니까 비슷해요. 근데 대신에 기능이 뭐가 다르냐? 효소는 전체적인 어떤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이통화작용, 유화작용 하면서. 근데 걔는 이 전체적인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더 다른 연쇄적인 세포, 특정 그 표적기관의 세포 안에서 연쇄적인 다른 반응이 동반되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야. 화학 반응 속도만 조절하는 것과는 달라. 더 복합적으로 더 다양한 일을 많이 해줘. 다만 그 호르몬이 많이 흘러가서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해주는 그 짝꿍 단계는 마치 효소의 기질 특이성하고 딱 맞는 거지. 오케이? 기질 특이성의 성질하고 비슷해. 왜? 어차피 대부분의 호르몬도 단백질 계열로 되어 있거든. 그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중요하잖아. 그 특정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입체 구조가 딱 맞는 수용체를 갖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가서만 기능 수행하는 거. 그건 효소의 구조가 유사한 것 뿐이지 효소와 기능이 똑같은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기관에 가서만 기능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을 해둔 상태에서 우리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있어. 당뇨병 뭐 때문에 생겨? 잠시만요. 인슐린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랑 또 만드는 거 안 되는 거랑 그게 안 작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찍어봐. 그럼 뭐야? 만드는 게 안 돼요.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 1형 맞아요. 이자에서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가족력도 있어요. 가족력도 있는데 이자 자체에서 혈당량을 낮추게 해주는 인슐린이 합성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인슐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그 특정 세포 부분이 있죠. 이자 부분이 있으면 이자는 전에도 아마 수업 시간에 이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줬겠지만 이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많이 표현해.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를 만들어서 특정 장소로 분비해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자관을 통해 이자관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이 이자관은 외분비관일까 내분비관일까? 외분비. 왜야 내야? 왜일 것 같아요. 왜일 것 같아요. 예, 왜가 맞아. 이자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분비관이죠. 분비관. 그러니까 아밀레이스와 트립신과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특정 소장으로 분비를 시켜주는 관이니까 혈관이 아니잖아. 소장으로 소화액을 분비시켜주는 관이니까 이자관은 외분비관이야. 외분비관. 그러니까 소화 효소들이 들어있어. 이렇게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아두는 이자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특정 세포의 무리 부분은 이렇게 세포의 무리 부분, 세포수가 많은 게 베타세포고 세포의 개수가 좀 적은 게 알파세포야. 이걸 알아낸 사람이, 이 세포 덩어리를 알아낸 사람이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야.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정반대되는 호르몬 두 개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걸 알아낸 사람이 랑게르 한스라는 석이야. 그래서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만들고, 그치? 글루카곤을 만들고 호르몬이야. 그래서 혈관으로 분비를 시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만들고. 그런 세포 덩어리를 알아낸 사람이 랑게르 한스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을 따서 그 세포 무리를 랑게르 한스 에어리어, 지역, 섬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1형 당뇨는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데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합성 기능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잘 합성이 안 돼. 오케이? 근데 2형 당뇨는 뭐 소화당뇨라고도 하기도 해. 선천적으로 뭐는 이자에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합성 기능 정상이야. 인슐린 합성 기능은 정상. 매우 정상이야. 오케이? 얘는 정상인데 얘가 나가서 자 어디 가서 가야 돼?
간이나 근육이라는 표적기관에 가서 인슐린이 기능을 해줘야 돼. 왜? 포도당들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인슐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인슐린을 인식하게끔 해주는 동그란 얘가 있어야, 이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얘가 인식이 돼서 이 안에 얘를 덕트처럼 저장해줘. 이 포도당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이온 통로를 더 많이 발달시켜서 포도당 저장하게 해준다. 글리코젠. 그래서 혈액에 돌아다니는 게 낮아져. 그지? 누구? 인슐린에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얘가 수용이 돼야. 근데 여기가 인슐린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유전자 이상으로,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 이상으로 인슐린 수용체가 바보 병신처럼 정상적인 입체 구조를 안 갖는 거야.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도 쌩까져. 기능 못해. 그게 이형당뇨. 그죠? 그래서 이형당뇨는 인슐린 합성은 정상이야. 정상인데 혈당량이 낮아지자는 거지. 못 낮아져. 오케이?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서 전체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고, 표적기관에서 땡까지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 대부분 어디 안에? 척추동물 내에서 뭐가 없어? 종특이성이 없어. 이 종특이성이 없다는 거야. 돼지의 인슐린이, 그지? 소에 가서도 그대로 똑같이 기능할 수 있고, 보통의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종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오로지 소는 소한테만, 돼지는 돼지 거한테만, 닭은 닭 거에게만 적용돼야 되는 호르몬이 거기서만 기능해. 그게 아니라 닭에 있는 인슐린이 돼지 가서도, 돼지에 있는 인슐린이 소에 가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고. 대부분 내 몸의 것이 없는 게, 내 몸의 것이 아닌 게 들어오게 되면 야 너 뭐야 꺼져 이런데, 유사해. 입체적인 구조가 같은 척추동물에서. 그래서 종특이성이 없더라. 다른 말로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바꿔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 자, 그게 호르몬의 전체적인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2쪽 수특의 72쪽 윗부분에 나와있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이에요? 항원이 뭐냐면 병원체야. 우리 몸에, 자, 우리 이제 방어작용하면서 두 가지 배울 거야. 항원과 항체. 항원이라고 하는 키워드, 항체라는 키워드. 항원은 병원체야. 우리 몸 밖에,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된 것들. 코로나 바이러스 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세균들 내 거 아니죠? 그런 것들, 내 몸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항원이라고 해. 그리고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든 적군에 대항하여 만든 우리의 스스로 만들어진 아군은 항체라고 해. 그러니까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내 몸의 것이 아닌 걸로 작용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내 몸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작동을 똑같이 한다. 그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전반적인 호르몬의 일반적인 기능 설명해 드렸고, 당연히 신경계보다 호르몬이 더 지속적이고 천천히 작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73쪽에 사람의 내분비생과 호르몬 있죠? 이거는 설명 안 할래. 내분비생 위치는 찍고 가자. 그리고 너가 툭툭툭 어떤 호르몬이 있었죠? 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한번 검토를 딱 해보자. 왜냐면 그거 다 외우는 거가 시험지 내용에 있어. 내분비생의 종류 먼저 맨 머리 위쪽부터 가시게 되면 간내가 있을 거고, 간내는 조절에 중출했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내분비생은 아니랬어. 간내 시상하고 밑에 딸랑딸랑 달려져 있는 걔가 있어. 걔가 뭐야? 뇌 하수체. 근데 그 뇌하수체도 앞에 이마박 쪽이 있고 뒤에 뒤통수 쪽이 있어요. 이마박 쪽에 해당하는 게 조금 더 면적이 넓어요. 예전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 진짜 양아치처럼 사이즈로 전엽, 후엽 구분하게끔 나온 문제 있었어. 전엽 쪽이 훨씬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전엽 앞에 앞통수 쪽에 해당하는 뇌하수체 전엽이 조금 더 면적이 넓고요. 후엽이 조금 더 적고요. 그죠? 여기 전엽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있고 후엽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있죠. 그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건 뭐 있어요? 내분비생 제로자 갑상샘. 갑상샘이 이렇게 목 앞쪽에 마치 턱시도에 해당하는 그 나비 넥타이처럼 얘를 감싸고 있으면 이제 이 갑상샘 뒤쪽으로, 목 뒤쪽으로 4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걔는 부갑상샘이야. 4개의 덩어리들은 싹 다 부갑상샘. 부갑상샘도 좀 기억해두면 좋아.
이 전체를 앞쪽을 전체를 덮고 있는 게 갑상샘. 그다음 내려와. 그러면 이자 하나 있죠. 이미 인슐린 글루카곤을 설명했고요. 자, 이자보다 콩팥이 있는데 콩팥은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곳은 아니야. 신장이라고 했었고 옛날엔 신장. 신장의 부속기관이라고 해서 마치 모자 쓴 것처럼 조그만한 게 있는데 얘가 붕신 아니죠? 붕신은 여기고 부신이라고 하여서 그죠? 중학교 때는 부신의 겉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안 배웠어.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만 배웠고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부신의 겉질, 바깥쪽이 겉질이고요. 겉질 쪽에서 만들어지는 지용성 호르몬이 있고요. 속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계열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의 겉질과 부신의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겉질에서는 두 종류, 속질에서는 하나.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장은 뭐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곳은 아니니까 그냥 지워볼게요, 콩팥은. 그 다음에 이제 남성 생식기관인 정속, 그죠? 난소, 여성 생식기관 난소.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트랜스전더도 임신할 수 없어요. 그죠? 트랜스젠더가 여러 타입이지? 트랜스젠더가 헷갈린데 갑자기. 여자인데 남자가 된 사람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냐? 무조건 성이 바뀌면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거지? 아닌가? 이거 헷갈린다. 중요하지 않아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자, 헷갈려요. 하도 요즘 풍자랑 그죠? 하리수는 요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하리수 모르죠? 네. 아주 시시콜콜 아주 옛날 옛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튼 난소, 정소. 자, 그래서 여성 남성 생식기관에서도 각각의 호르몬 만들죠. 자, 일단 남성 호르몬 뭐예요? 정소에서 나온 거. 테스토스테론. 여기서 뭐 나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또 뭐 있죠? 하나 더 있죠. 여성 호르몬 2차 상승하게끔 해주는 에스트로겐도 있지만 또 기억해야 돼. 배란 유지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이 두 개의 분비량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현상이 나타나거든. 사춘기 때 여성의 그 2차 성에 나타나게 하는 건 에스트로겐. 남자의 성숙과 관련되는 게 에스트로겐. 그죠? 그때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을 유지시켜줘. 남자가 배란되고 난 후에 이제 2주 후쯤 이제 월경이 시작되거든. 배란 이후 2주 후쯤. 자, 그럼 정수는 테스토스테론이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자, 그러면 아까 이전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설명했으니까 인슐린은 베타세포, 글루카곤은 알파세포. 기능은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줘, 낮춰줘? 많이 높여주죠. 그치, 높여주죠. 혈당량을 높여준다는 건 간이나 근육의 표적기관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인 다당류를 분해하는 거야. 글리코젠인 분해가 늘어나는 거고, 그죠? 반대로 혈당량을 낮춰주게끔 해주는 인슐린은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혈당량을. 자, 부신에 겉질에서 나온 호르몬과 속질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는데 이 글루카곤하고 친구뻘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었어. 글루카곤 친구. 부신의 속질에서 나온 누구? 중학교 때는 얘를 아드레날린이라고 배웠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에피네프린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네, 똑같은 거야. 똑같은 아이인데 희한하게 중학교 때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면 애들이 더 잘 외운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아드레날린을 외우고 걔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에피네프린이 또 다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야. 그 아이랑 똑같은 아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아드레날린이나 얘기는 뭐냐면 자, 얘와 동일한 표적기관도 똑같아. 간 근육세포가 표적기관이야. 글루카곤하고 표적기관도 똑같아. 친구야, 친구. 자, 혈당을 높여줘. 근데 주 메인이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해주는 메인의 역할은 주로 여기가 부여하고 있다면 얘도 혈당량을 높여주긴 하는데 어쩌면서 혈당량을 높여주냐. 전체적인 우리 몸의 순환이 빨라지게끔 해줘.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도 활성화되는 것과 똑같아. 막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상승하고 하는 형태로 혈당량이 증가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혈압 상승이나 심장박동 속도랑 같이 전체적인 순환이 빨라지는 형태로 작동되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이다 보니까 전에 아마 예전에 특강 시간에 설명해줬을 거야. 아주 오래된 드라마이긴 한데 용팔이라고 내가 얘기해줬나? 뭐 요즘 막 넷플릭스에 보면 막 드라마 다시 돌아보기 막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주원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뮤지컬로 가는지 요즘 모르는데. 이 배우가 있거든요. 예전에 각시탈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각시탈. 그건 아니야. 각시탈에서 나왔던 주인공이 주원이야.
각시탈 하고 난 다음이었는지 하기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김태희가 B랑 결혼하기 전에. 김태희는 아니야? 네. 김태희 여주인공, 주원 남주인공. 애 드라마 용팔이가 있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주원이 의사야, 그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어. 이제 대충 얘기한 거 같지? 조직폭력배에 해당하는 조직폭력배 보스들만 치료해줘. 돈을 많이 받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의사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됐다거나 정지가 된 상태여서. 그래서 그 한강물에 뛰어들기 전에 조폭, 그지? 지도 S로 에피네프린을 자기 허벅지에다 찔려서 주사받고 겨울철 추운 한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았어. 강물에 들어가야지. 왜냐면 전체적으로 순환을 빨리 해주기 때문에 그 저체온증이 오기 전 미리 전처치하고 들어가서 살아남은 거지. 경찰로부터 따돌리러지고. 아무튼 에피네프린은, 그리고 막 그 리드나 드라마 보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삐 할 때 막 되게 몇 줄 차지하잖아, 그지? 그때 바로 전기 충격만 하는 건 아니야. 에피네프린을 몇 줄 주사하라고 해. 에피네프린 얼마 주사해 라고 하고 얼마 차지한다고 해. 얘 전체적인 우리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우리 몸 내부의 순환이 빨라지게끔 한과 동시에 전기수 충격도 같이 더불어줘서 멈췄던 심장이 빨리 뛰게끔 하게 하는 거죠. 기억해두고. 그다음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다음 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얘는 단백질 계열이고요.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계열이야. 스테로이드 계열은 지용성이야. 나 지금 거의 수능 수준까지도 설명해줘. 생투에 나오는 수준까지도 설명해주는 거야. 혹시 몰라서 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인데 이름은 뒤에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붙어. 두 개가 서로 이름이 비슷하니까 마치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 방제 코르티코이드, 무기제 코르티코이드. 불신의 위치는 기억하니까 불신의 위치 지울게. 방제 코르티코이드와 무기제 코르티코이드가 있는데, 자, 방질은 당화작용해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전혀 기량작용과 상관없다고. 얘는 당화작용이 어떤 당화작용이냐면 우리 몸이 엄청나게 지속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포도당을 공급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주인애가 근데 포도당을 열심히 안 먹어주는 상태야, 탄수화물을.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질들을 포도당 형태로 바꿔서라도 세포에 주로 자주 사용되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공급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혈액에 돌아다니면 조직세포에도 포도당이 공급되는 거겠고, 부족됐던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량을 올려주는 거니까 방제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해주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해줘. 당화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이름이 비슷해서 기량작용 같아 보이지만 전혀 이 두 개는 아무 상관없어. 얘는 무기물을, 그지? 삼투압 조절과 관련있어. 그래서 콩팥을 통해 빠져나갈 뻔한 무기물, 물 말고 물을 제흡수해주는 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후엽에서 분비되는 ADH가 물의 제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거였고, 얘와 관계가 있어. 무기질 프로틴. 너는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갈 뻔한 물을 제흡수를 시켜서 혈압을 높여주게끔 해준 형태로 작동하는 거에 비해, 혈장의 삼투압을 맞춰주는 거에 비해 너 같은 경우에 혈장 삼투압은 무기질을 재흡수시켜서, 무기물, 와트륨이온이랄지 칼륨이온 같은 얘를 재흡수시켜서 혈장의 농도를, 혈장 삼투압의 농도를 같게 맞춰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사는 진식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뭐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TSH. 갑상샘에서 나오는 건 티록신이고, 야 갑상샘아 너 이래라 라고 명령해주는 갑상샘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 TSH는 뇌하수의 전엽에서 나와요. 위치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뇌하수체가 하위의 내분비샘들을 자극하게 해줘서 갑자기 그냥 셀프로 혼자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찍 분비하는 게 아니야. 뇌하수의 전엽에서 야 정수야 너 이제 지금 테스토스테론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명령을 받아서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TS, S는 자극하다. 영어 단어 뭐예요?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트. 그지? 스티뮬레이트. 네, 걔의 약자야. 호르몬이고 H는.
네,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여 갑상샘에서 나온 호르몬이 나오게끔 촉진시켜주는 거. 자, 그래서 뇌하출 전엽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뇌하출 전엽부터 갑상샘까지는 너가 공부를 좀 해볼래? 아니면 여기 빨리 후딱 설명해주고 쉬는 시간 없게 하고 좀 시험을 바로 보거나 정하진 않지? 뇌하출 전엽부터 오늘 흐르르르르 해줄게. 갑상샘까지 흐르르르르 해야 된다. 전엽 뭐 나와? 자극 호르몬, 생장 호르몬, 그지? 오케이? 자극 호르몬 중에 뭐 있어? TSH, ACTH, FSH, LH 약사로 줄여서 오케이? 얘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 둘 다 합쳐서 디테일한 이름은 달라. 너는 여포 자극 호르몬이고 너는 황체형성 자극 호르몬이고 기능은 똑같다. 생식선 자극 호르몬이야. 하나로 그냥 외우세요. 어? 저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외우세요. 근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여포 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자극 호르몬이라고 디테일하게 나눠서 알려줬다면 그거 다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오케이? HTC는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세포를 촉진하게 하여서, 그지?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세포를 촉진하게 해서 뼈 근육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주는 형태. 그지? 그래서 각각 자극 호르몬들이 그 특정 내분비샘에 가서 그 특정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 촉진할 수 있게끔 해주죠. 자, 그 다음 뼈 근육이고 뼈 근육세포가 표적기가. 그리고 여러 자극 호르몬들 중에 접분비 자극 호르몬이 있어. 얘를 다른 말로 프로락틴이라고 해. 프로락틴. 그거는 자극 호르몬. 얘는 자극 호르몬인데 전엽에서 분비되는 자극 호르몬인데 이 자극 호르몬 자체가 아예 외부비샘을 다이렉트로 자극하는 거야. 아까 젖샘이 외부비샘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젖샘이 여기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지? 거기 그 수특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접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적어놔. 그지? 그래서 접분비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도 뇌하출 전엽에서 나오더라. 바로 외부미생을 자극하더라. 얘를 다른 말로 프로락틴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자,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개 있죠. 뭐 옥시토신, ADH. 옥시크린 아니고. 이제 ADH는 항이 호르몬. 표적기관 어디? 콩팥. 그래서 우리 몸에 혈장 삼투압이 높았을 때, 이런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돼. 혈장 삼투압이 높았을 때 분비량이 언제 많이 나오냐? 우리 몸 혈장 삼투압이 높았을 때 ADH 분비가 늘어나. 그지? 혈장 삼투압이라는 걸 삼투압이 어려우면 얘를 농도라는 키워드로 바꿔서 생각하면 돼. 혈액의 농도가 높았을 때, 즉 내 몸이 짤 때, 내 몸이 되게 짤 때 얘를 많이 분비해서 야, 나 지금 물 부족하거든? 야, 어떻게 지금 소변을 싸, 오줌을 싸? 안 돼.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을 더 많이 모세혈관적으로 흡수를 시켜서 내 몸의 농도가 찐했던 게 좀 정상 수치만큼 낮아지게끔, 농도가 높았던 걸 정상 수치처럼, 우리가 원하는 수치처럼 낮아지게끔 해주는 거야. 혈장 삼투압을 낮춰주는 역할. 그죠? 항의 호르몬은 그래서 ADH를 많이 분비시켜서,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우리가 원하는 농도만큼으로 낮아지겠지. 네. 그럼 오줌 많이 싸? 적게 싸? 그래서 이제 적은 양의 소변을 본 거야. 적은 소변인데, 그지? 묽은 소변이 아니야. 양만 적은 거야. 그지? 그러면 진한 소변을 보는 거죠.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을 재흡수를 많이 시킨 거니까. 네. 그지? 그러면 오줌으로 나갈 뻔한 물을 많이 재흡수시킨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오줌을 싸?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 낮아? 낮죠. 많이 높죠. 높죠. 진한 노란색의 소변. 그지?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높더라. 근데 이 오줌의 삼투압이 다시 상부에 보고되는 건 아니죠. 우리 몸 바깥으로 발이 짤지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줌의 삼투압은 결과적으로 높은 삼투압을 가지는 오줌을 싸더라. 높은 삼투압을 농도로 바꿔 생각하면 돼서 높은 삼투압의 오줌을 보더라.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삼투압을 다른 말로 농도로 바꿔 생각하면 되니까. 그지? 적은 소변이라는 건 오줌의 생성량이 적다는 말이야.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오줌 생성량과 오줌의 삼투압은 반비례야.
그죠? 오케이. 자, 아무튼 ADH는 뭐와 관계있고 우리 몸의 혈장 삼투압의 변화와 관계있고 옥시토신은 주로 자궁 주변의 근육을 수축시켜서 수축 강도를 높여서 분만에 이르게끔 해주죠. 대기 출산 응애 출산될 때. 그래서 얘는 음성 피드백이 아니야. 10 나왔니? 택도 없어 100 나와. 100 나왔니? 택도 없어 1000 나와. 1000 나왔니? 택도 없어 1000 나와. 1억 나와. 그죠? 그래서 얘는 양성 피드백. 얘의 기능상 무궁무진하게 계속 나오게끔 해주는 형태로 명령이 작동됩니다. 오케이?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뇌혈축 전혈과 후엽 다 했고요. 갑상샘에서 티록신 얘 뭐 어떤 역할을 줘? 세포 촉진. 그지? 여러분 몸에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게끔 해줘. 그럼 세포 호흡이 뭐였어? ATP를 만들게끔 해주는 거. 포도당이 ATP로, 아미노산의 화학적 에너지가 ATP로, 지방산의 화학적 에너지가 ATP로 만들게끔 해주죠. 그래서 세포 호흡을 촉진하게끔 해주는 건데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열이 생기잖아. 그래서 체온이 올라간다고. 세포 호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체온이 올라가. 그래서 추울 때 어느 정도 분비량이 늘어나는 게 티록신이야. 추울 때. 오케이? 그 다음 갑상샘에서 또 칼슘량 조절과 관련된 거 만들거든? 갑상샘을 만드는 칼시토닌, 부갑상샘에서 만드는 건 파라토르몬. 둘이 기량적으로 조절합니다. 칼슘량은. 그죠? 기량적으로.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줄까, 낮춰줄까? 낮춰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뼈로 칼슘이 가게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CT라고 해. 파라토르몬을 줄여서 PTH라고 해. 약자. 파라토르몬 약자. 그래서 혈중에 칼슘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혈중에 여분의 필요한 만큼의 칼슘 외를 이렇게 가게 하니까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주고요. 오케이? 낮춰준 역할. 뼈로 가게 해줘. 뼈로 가요. 그지? 누구 덕분에? CT 덕분에. 그리고 나중에 PTH는 반대로 기량적 작용해주니까 뼈에 있었던 칼슘을 빼다가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높여줘. 칼슘면의 농도를 높여줘. 이유가 있을 때 높여주겠지. 그게 PTH 역할이야. 뼈에 칼슘이 빠져나와.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신 나이가 드신 여자 어르신들의 경우는 피 검사를 해보면 PTH의 호르몬 양이 높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파라토르몬. 그지?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분비계 질환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까 2형, 2형 설명했으니까 다 설명했고 오른쪽 넘겨봐. 거인증, 소인증 볼 수 있죠? 뭐야? 생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거. 말단비대증은 뭐냐면 2차 성장 이후에 생장호르몬이 조절되지 못하고 계속 분비돼서 키가 커졌고, 자, 밸런스가 있게끔 키가 커서 자라는 건 거인증이고요. 밸런스가 깨져서 말단부만 막 얼굴이 막 정사각형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처럼 손끝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개구리 왕눈처럼 이렇게 커지는 말단부만 비대해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 그게 말단비대증이야. 2차 성장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 생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갑상선기는 항진 증가, 저하증 보실 수 있죠. 항진은 티록신이 계속 많이 나와서, 저하증은 티록신이 필요할 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서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막 추위를 많이 타고, 그죠? 살은 찌는데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항상성 유지 원리, 음성 피드백, 기왕작용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줘도 되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가 혈당량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여러분이 기본적인 호르몬들을 외워놔야 이런 조절의 흐름들 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1분이니까 30분에 뿅 와서 쭉 시험 먼저 뿅 보고 문제 몇 개 풀어주면서 항상성까지를 갈 수 있도록 할게요. 10분 후에 바로 시험 보자. 오케이? 대쪽지 시험 중에서 15번에 우리 체온 조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항상성 유지 중에 우리 이제 수투기 숙제겠죠? 수능 특강이. 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2점짜리 좀 풀다가 할 거지만, 자, 항상성 유지는 3가지 있댔어. 체온 조절, 그죠? 혈당량 조절, 그죠? 삼투압 유지. 비포 애프터를 잘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데, 체온 조절은 이 셋 다 모두 명령을 주는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지. 명령을 주는 조절의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일 거고, 그죠? 그래서 언제 사람이 체온이 너무 낮구나 라고 하는 저온 자극이 오면, 그지?
바깥이 추워요라고 하는 저온 자극이 오면 그걸 간내가 인지해서 간내가 내분비 샘이든 자율신경계든 그 둘을 명령을 줘서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온 자극이 왔었을 때는 어찌됐든 저온이든 고온이든 열 발생량하고 열 발산량 두 개를 조절합니다. 열 발산량을 다른 말로 열 방출량이라고도 해. 두 개가 같진 않아. 발생은 내부에서 보일러를 트는 거야. 보일러를 틀어. 그러니까 추워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오면 내부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해준 티록시를 겁나 많이 만들어서 열을 많이 발생시켜서 보일러를 틀어야 될 거고, 좋은 점이 밑에. 그지? 그 열을 지켜야 되겠지. 창문 다 열어놓고 바깥에 찬바람 쌩쌩인데 창문 다 열어놓고 열을 발산을 많이 시키면 안 되겠잖아. 얘를 낮춰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말단부, 우리 몸에 말단부로 흘러가는 모세혈관이 수축해요. 혈류량이 준다고. 말단부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말단부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해.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열 발산량을 낮추게끔 하기 위해서 말단부 혈류량 감소하는데 잇목은 털을 세우는 근육도 수축해서 털을 세워요. 털을 세우게 하는 근육이 있어. 얘가 짧아지면서 일동 끼립하면서 쓰는 거야. 그럼 바깥에 찬 공기가 바로 내 피부와 닿지 않도록. 반대로 더우면 누워. 잇목근을 이완시켜서 이 털을 이렇게 누워서 내 몸의 열기가 최대한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겠어요? 얘는 추울 때의 시그널로 작동하는 거고, 더울 때는 반대이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열 발생량과 관련 있는 호르몬은 당연히 티록신 분비 촉진이야. 세포업 촉진일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호르몬하고는 상관없지만 얘는 호르몬의 분비량을 명령을 줘서 티록신이 세포업을 전체적으로 촉진시키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업이 많이 늘어난 결과 열 발생량이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 그와는 호르몬 분비랑은 상관없지만 자율신경계의 골격근에 의한 골격근 떨림을 통해 오돌돌돌돌돌돌 나도 모르게 오돌돌돌돌돌 떨려 보면 열 발생량이 늘어난다. 골격근 떨림이 열 발생량을 늘어나게끔 해준다고. 더운 추울 때 나도 모르게 우두우두 떨 때 있잖아. 소름 돋거나 그런 거 말고, 그지? 그래서 고온 자극일 때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 오히려 더 저온 자극일 때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 야 나 더워야 라고 하는 고온 자극이 오면 열 발생량을 낮추게끔 해야 되니까 물질 대사 감소. 그죠? 더우니까. 골격근 떨림 이런 거 사실 뭐 있어 일어나지 않겠지. 그지? 그리고 말단부 모세혈관 혈류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내 몸에 뜨거운 열아 제발 좀 내 몸에 열 좀 갖고 가라.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모근을 이완시킬 거고, 더우니까. 그지? 이완시킬 거고. 그리고 땀샘의 분비량을, 땀 분비를 촉진시키는 형태로 호르몬 분비나 땀샘 자극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작동하겠지. 자, 그럼 거기 보면 15번에 거기 문제에 자, 간내 시상하부의 온도에 따른 근육의 열 발생량과 피부의 열 방출량. 그러면 근육의 열 발생량은 열을 내부에서 만드는 거잖아. 열 방출량은 열을 발산시키는 정도잖아. 그지? 시상하부 온도는 현재 그 온도라고 느끼는 거야. 설정 온도랑 달라. 문제 풀다 보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랑 문제를 풀 때 나중에 선생님이 오늘은 못 주겠다. 다음 주에 문제 줄 거야. 신경계랑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웨이팅되어 있는 수능 기출이 미리 거 문제 줄 거야.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랑 시상하부 온도랑 개념이 달라. 설정 온도는 시상하부의 온도가 그 온도가 되게 하라 그거고, 시상하부 온도는 현재 그 온도로 느끼는 온도야. 그때의 온도로 느끼는 거야. 쉽게 말해서 거기 시상하부 온도니까 오른쪽 37도에서 여기 T2는 뒤지게 덥다라고 느끼는 온도야. 고온 자극인 거야. 뒤지게 덥다라고 느끼는 거고, 실제 37도보다 온도가 낮은 T1은 춥구나라고 느끼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요렇게 갈수록, 그죠? 37도를 기점으로 요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뒤지게 더워요 라고 할 때 그 더워진 온도를 계속 덥게끔 유지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항상선 유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너무 바깥이 더워. 그럼 뭘 어떻게 해줘야 돼? 열? 발산량을 높여주겠지. 막 내 몸을 더 떨어서 열을 내부에서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더워 죽겠는데. 얘는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는 형태인 거고.
맞죠? 방출량이에요. 방출량. 열 방출량. 반대로 너무 추워요 라고 느끼는 이때 37도 보다 훨씬 더 낮을 때 훨씬 더 많이 작동하다가 그죠? 이렇게 되는 형태는 얘는 뭐야? 어찌됐든 평타를 치고 있다가 더울 때는 그냥 기본값만. 근데 너무 추우면 훨씬 더 많이. 추우니까 그지? 보일러 틀어. 야 보일러 틀어. TFC 많이 분비시켜.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하겠지. 설정 온도가 아니야. 그때 그걸 그 온도를 느끼는 지점입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이거랑. 돼요? 그럼 기억은 A는 열 발생량, B는 열 발생량. 기억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B는 교감신경의 흥분 발생 빈도. 야 너 너무 추워. 추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몸에서 기능 막 해. 추울 때잖아. 추울 때는 우리 몸 특히 말단부의 모세혈관을 저온 자극의 상태잖아. 지금 현재 여기 이 구간 저온 자극의 상태잖아. 네. 맞지? 야 너 너무 추워라고 할 때 피부 말단부를 수축을 시켜서 말단부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줄 때 교감신경의 작용이 더 강화된댔어. 교감이 작용이 강화되니까 말단부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줘. 네. 간내 시상하부가 말단부로 흘러가는 혈류량을 감소시켜줄 때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피부, 말단부,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교감의 신경의 작용이 강화된다. 처음 들어보는 거 같지? 내 수축에도 나와 있어. 봐봐. 77쪽. 그림에서 안 나와있네. 그래서 안 나왔네. 여기에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설명은 수축에서 못 나와 있다. 거기 77쪽 내용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적어라. 너가 기억해놔야 돼. 거기다 적어봐.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졌을 때라고 써져 있는 그 땡 설명에서 시상하부가 저체온을 감지하면 골격근 빠르게 수축돼서 몸 떨리고 열 발생량 증가한댔죠. 또한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게끔 해서 피부 근처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되는데 그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게끔 할 때 누구를 교감신경의 작용에게 명령을 주는 거야. 자율신경계 간내가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 스위치를 켜. 그러면 교감신경의 작용이 훨씬 더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러면 평상시 그지? 이 정도로 혈액이 피부 말단부로 흘러갔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전 모세혈관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 교감신경과 연결된 모세혈관 전에 연결된 전 모세혈관 관략근. 똥꼬에만 관략근 있는 게 아니야. 엉덩이에만 관략근 있는 게 아니야. 골격근이야. 관략근. 이 관략근이 수축해서 얘가 문이 좁아져. 여기 이 수축되니까 지어짜니까 이게 문이 좀 좁아져. 흘러가는 문이 좁아져서 이만큼만 혈액량이 흘러가는 거야. 말단부. 그래서 내 몸에 혈액을 적게 흘려보내야 내 몸에 뜨거운 열기가 이제 이동되면서 내 열기를 덜 일으켰잖아. 그치?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이 강화되어서 말단부 모세혈관이 수축돼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추울 때는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져. 그럼 선생님 더울 때는 그럼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연구를 해봤더니 춥거나 더울 때 말단부를 수축시키거나 피부 전 모세혈관 관략근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이 줄어들게끔 말단부로 또는 더울 때 혈류량이 늘어나게끔 할 때는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어서 평상시보다 교감신경의 작용이 많이 강화되면 추울 때고 그래서 혈류량을 적게 흘려보낼 때고 평상시만큼 흘려보내는 게 언제야? 더울 때야. 부교감신경의 스위치가 켜지는 게 아니야. 기량작용 아니야. 교감신경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기능을 해주면 더울 때 열 발산량이 기본값으로 늘어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축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완자나 여러 그냥 기본 내용서에는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15번에 기억, 니은 흥분의 발생 빈도는 T1일 때가 더 많겠죠. 맞죠? 추울 때니까. 교감의 신경이 흥분 발생 빈도 추울 때니까. 그죠? 맞죠? D급 피부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은 말단부로 흐르는 혈액량은 추울 때 많이 흘러, 추울 때 적게 흘러. 추울 때
추울 때 적게 흘러. 적게 흘러. 추울 때 적게 흘러. 더울 때 많이 흘러. 그지? 그래서 혈액의 양은 T1이 큰 게 아니라 T2일 때가 더 크다. 혈액의 양이니까. 디귿대. 됐죠? 네. 16번은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조절인데 TRH가 분비되고, 그죠? 내분비성 기억이 뭐예요? 이 TRH는 간 내에서 분비되는 간 내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돼서 뭘 자극하게 하는가? 뇌하체 전엽을 자극하게 하는 호르몬이야. 그래서 뇌하체 전엽이 자극되니까 얘 덕분에 TRH에 의해서 자극이 되니까 뇌하체가 TSH를 만들어서 갑상샘을 자극하게 해. 이 순서로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나. 근데 이거 디귿의 아이오딘 조절 연구예요. 근데 갑상샘에서 너 다 기억 못하구나.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만드는데, 근데 이 티록신은 아이오딘이라는 원소 4개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호르몬이야. 여러분의 인체에 아이오딘이 섭취되어 본 적이 없다. 그럼 절대 티록신이 완성이 안 돼. 아무리 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야 너 티록신 만들어라고 하는 위에 시그널을 줬다 해도 내 인체가 아이오딘을 섭취해 본 적이 없어. 미역이나 해조류에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근데 다행히도 한반도 새 3면이 다 물로 되어 있잖아, 바다. 그러니까 해조류를 풍부하게 얻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이 많지 않아. 아프리카 사람. 맞아. 여기만 100당 부어있는 거. 갑상선 비대증. 아이오딘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위에서 계속 줘. 야 너 지금 그 티록신 만들려고 하고 뭐 위에서 계속 쪼는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티록신이 없어. 아이오딘이 없어서. 여기만 비대해지는 거지. 가운데는 얘만 겁나 많이 분비가 돼서. 네? 그래서 티록신, 아이오딘이 있어야 완성이 돼. 그래서 물질대사를 촉진하게 해줘.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분비샘 기억은 뇌하체 전엽이다. 기억은 뇌하체 전엽 맞다. TRH의 자극을 받는 거였다. 그러면 갑상샘은 TSH의 표적기가 잘못된 게 아니죠. TSH라고 하는 게 갑상샘에 가서 기능하는 거니까 표적기가 맞죠. TSH는 갑상샘의 표적기가 맞죠. 아이오딘이 결핍되면 얘가 부족해요. 그러면 계속 물질대사가 거지 같아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결과값이 계속 상부에 보고되지. 뭐?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 야 나보고 지금 티록신 너 지금 티록신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지네. 너 빨리 더 나와. 야 너 빨리 더 나와. 계속 자극시켜. 그래서 여기만 대땀 붓는 거야. 갑상선이 이렇게 비대해진 거야. 그래서 TSH 분명히 결핍적보다 증가해야지. 그치? TSH도 증가, TRH도 증가. 티록신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평상시보다 너무 과하게 분비가 돼. 그럼 어째? 너무 과하게 분비돼 세포를 너무 많이 촉진시켜서 우리 몸에 들어왔던 포도당이 다 에너지원으로 다 바뀌어서 걔를 다 소진시켜. 그러니까 열량이 남아서 지방세포로 가는 일이 없어. 탄수화물이 너무 남아돌면 걔가 지방세포로 바뀌어 저장되잖아. 근데 그럴 일이 없다고. 그 전에 타 세포를 통해서 다 써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여분의 열량이 없어. 삐쩍 말라서 지방세포 하나도 없어. 근데 막 더위를 많이 타. 몸도 너무 막 기초 체온이 너무 높은 거야. 어느 정도 높으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니까 너무 좋은데 체온이 너무 과하게 높은 거야, 그 사람.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 말랐는데. 그리고 막 기능이 항진되어 있어. 막 예민해. 막 그런 느낌처럼. 그게 티록신이 과다 분비됐을 때야. 근데 살이 찔 리가 있나? 그죠. 오히려 살이 빠지고 더위를 많이 탄다가 맞죠. 이 아래 뒤에 설명은 살이 찌고 추위를 많이 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야. 자, 앞에 어느 정도 했지? 그지? 이름 써서 나한테 내 채점 내서 깨똑으로 보내주든지 할 거니까 숙제 있겠죠? 수트 여기가 좀 문제가 많더라고. 2점짜리도 16문제 3점짜리도 14문제야. 그래서 그럼 30문제지? 네. 시험 공부해야 돼. 30문제 2점이랑 3점 둘 다 해줄게요. 숙제입니다. 수트 페이지 몇 쪽부터 몇 쪽까지입니까? 79부터 꽤 많아. 미리미리 89까지. 79부터 89까지